어제로 예정됐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그 오찬 회동이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결렬이 될 정도가 아니고 청와대가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하면서 빠꾸를 놔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빠꾸를 놔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까지 왜 저러지?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치적인 효과. 몽리란 말을 갖다가 어떤 데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은 이제 회동 연기를 전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말에 꼬리를 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밝혔죠. 양측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회동 날짜를 새로 잡겠다고 했지만 국민들 이제 보기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그 기분에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회동이 말이지, 며칠 전에는 윤 당선인 측에서도 언제 한다 하고 대변인 했고, 청와대에서도 말이죠, 대변인이 윤 당선인하고 밥 먹는다 하고, 그 두 스트롱맨들이 대한민국을 지난 5년간을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탈원전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던 막강 강자가 한 약속, 또 윤 당선인 차기 대통령 당선자하고 함께 약속한 그것이 4시간 만에 그냥 일방 통보로 그냥 밥 그만 안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제 오후 2시쯤에는 딱 보니 뉴스가 나오는데, 김치찌개 먹는, 즐겁게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윤 당선인, 또 그 앞에 안철수, 그 옆에 또 권영세 부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 또 그 옆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또 그 앞에 장제원 비서실장, 아주 즐겁게들 뭐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인수위를 위해서는 참 저 김치찌개 파티가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고 국민들은 입맛을 다졌습니다. 예, 이게 말이죠, 정권 교체기에 좀 권력을 내놓는 사람은 권력에 익숙이 돼가지고 참 불쾌하게 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은 또 권력을 인수받는 사람도 어색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맞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둘이 이게 한 그런 회동인데, 그래 어렵게 실이 이렇게 잡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이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퇴임할 대통령과 취임할 당선인이 만나서 서로 당선 축하하고 순조롭게 정권 인수관계를 약속하는, 바로 이런, 그는 그 뭐 의례적인 그것도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바로메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좀 신사적인 것을 잘 모르십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포용력 같은 거 말이지. 그러나 이번에 그런 과거의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서로 만나고 한 이거 첫 단추부터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제 감정의 골은 결국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양측이 회동 무산을 이유로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됐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라든가 각종 알박기, 속칭 언론의 알박기라고는 알박기 인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동에 앞서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이
좀 신경전을 좀 벌인 바가 있죠. 당선인 측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 결정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압박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기까지 사면을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정치적 도의가 아니냐라는 그런 뜻에서 당선인 측에서 사전 주문을 갖다가 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임기 말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를 두고 말이죠. 당선인 측이 사전에 좀 협의를 주문하는 것.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답변을 갖다가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목리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 5월 9일까지 5월 9일날 그만두니까 5월 9일날 밤 12시까지니까 12시 바로 직전까지 인사하십시오. 네.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스티븐 레비츠키하고 다니엘 지블렛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 국가는 소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국가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에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도적인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 자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 찍어주니까 대통령 된 거지. 자기가 대통령 되기를 바란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 되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 뜻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대통령은 그런 편가름 없이 대통령은 엄정 중립했어야 되고 과거에 중립은 못했더라도 그래도 이제 자기가 또 임명했던 또 검찰총장 아닙니까? 축하를 한 2배 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래도 우리는 인연이 있어.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럼 또 이 당선인 측에서도 뭔가 한마디 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라든가 덕담이 오고 가고 있으면 훨씬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말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 3번 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2번 왔는데 2번을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한 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게 기회가 3번 있답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기회는 이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3번 오겠습니까? 개인의 기회는 3번 오지만 글쎄요. 이 중요한 시기를 빠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갖다 하더라도 어떻게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 당연하다는 그런 말을 발표를 합니까? 적어도 6개월 이내에서는 떠날 때 6가일 전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대통령법으로 인수인계할 때는 6개월 전에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임기가 딱 박혀 있는 사람을 임명해놓고 나가야 된다. 직성이 풀리겠다? 저는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 완전한 목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선인이 또 민정수석 비서관 폐지 발표를 두고도 청와대가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근거로 삼느냐 하고 발끈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정수석이 굉장히 조국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너무 막강하게 건드려대고 사법관을 온통 틀어지고 난리 구슬 쳤으니까 이제 좀
대통령이 거기서 권력에서 좀 손을 떼겠다. 사법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건 바로 공정지향 아닙니까? 공정, 정의, 상식대로 이제 돌려놓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시비를 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갈등이 만약에 표면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면 얼굴을 붉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원활한 인수인계 같은 약속을 하려고 치면은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거기 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거기 스티븐 레비츠키하고 다니엘 지블렛이 쓴 그 텍스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좋은 말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붕괴는 헌법 같은 그런 것이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갖다가 자제를 못하는 것, 제도적 자제를 못하는 거다. 예를 들면 5월 9일까지 내 권한이야. 내가 임명권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가 주장한다면 이건 제도적인 어떤 자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제를 오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겁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다니엘 지블렛 교수하고 레비츠키 교수 두 사람이 공전인데요. 이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던 책입니다. 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택해서 선택되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 나가는지도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쟁자를 갖다 적으로 간주하는 바로 그러한 정치인들 이것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출된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네. 즉 헌법 같은 그런 것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제도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 제도적인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이 힘이 바로 민주주의를 계승시킬 수 있는 힘인데 이 자제를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는 5월 9일까지 나는 이거 지켜야 되겠어. 임면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제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자제를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상호 관용이 있어야 된다. 서로 그러면 뭐 속된 말로 먼저 대통령 하신 분이 형벌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 된 분은 아웃벌 아닙니까? 그러면 형 좋다 매부 좋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호 포용하고 상호 존중하고 또 상호로 관용하고 이렇게 떠나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 저는 그 책이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표현하대요. 양측이 각각 여전히 국회 권력이라든가 승자의 권리 행사를 내세워가지고 쫀심 싸움을 벌이다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회동 연기로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졌는데 그러나 더 커진 쪽은 당선인 쪽이 아닙니다. 문재인 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정치가 삭막해지고 황폐해진다고 이 사설자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자는요 3구 대선 결과는 자명하다는 얘기죠. 여당 패배는 하여튼 현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에 선관위까지 나서서 좀 편향된 선관위의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국가 권력의 숨결이 이렇게 많이들 있었지 않습니까? 자, 대장동 사건 검찰이
여권에 불리한 후보에 불리한 무슨 뭐 이런 수사 FC 성남 FC니 뭐니 많지 않습니까? 백현동이니 수사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고도 윤석열 후보가 0.7673% 얻었다는 건요.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그게 그 수치가 만약에 집권 여당 지금같처럼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선거니 뭐니 온갖 마음대로 그리고 여당 선관위원이 중립이 돼 있습니까? 선관위원회 야당 위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7명 가지고 선관위가 또 대법원장 보십시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가야죠. 이제 사무총장은 나간다고 합니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기 아들 문제도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선관위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 하나는 약한 것 같아도요. 국민이 이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4.19 혁명을 기조로 태어난 몇 년이 그 혼이 이어받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촛불혁명이라고 이 정권은 많이 하지만 그거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게 왜 혁명입니까? 촛불혁명입니까? 그거는 촛불 데모였죠. 네. 정권 타도 데모.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죠. 네. 결국 이 현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죠. 물론 또 야당에게도 겸손하라 이런 주문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윤 대통령 당선자가 벌써부터 겸손의 상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겸허히 공약 지키고 국민을 보고 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좀 보여줄 거 보여주고 관대함을 보여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선인과 통합과 협치 이런 것을 이 지금 정권이 한다면은 국민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과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지금 힘겨루기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밥 먹는 거 그 4시간 전에 그 약속을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그걸 보고요. 국민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또 물러가는 권력은 5년 전 과거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 들어간 권력은 물론 5년 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라는 확고한 그 비전을 겸손한 차원에서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신구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신권력은 말이죠. 권력을 하나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알박기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갖다가 아니 지금 1월 달부터 인사를 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들에 다 인사를 콩콩콩콩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좋을 일 있습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건 안 돼 하고 정권 교체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방향이 아니 정권까지 교체해 주는데 너무 좀 지나치잖아. 알박기까지 하잖아. 또 이명박 대통령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사면을 안 하고 그렇게 그 나이 드시고 병든 병약한 그 몸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감옥에 놔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국가의 공로가 큰 분들 지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 대표 선수가 또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말이죠. 예를 들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분은 존경받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침묵하면서 사법정의에 따라서 올바른 심판하고 국민이 그때만 하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억울하면 대법원에 가서는 내가 이긴다 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 그런 신념이 있습니까? 그 대법원 구성원들 한번 보세요. 무슨 대장동 그 수사 중에 이름이 나온 권순일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대법관들이라는 분이 이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몇몇 사람들이 문제 들었지만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에는 무슨 그 대법관들이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인품이 워낙 좋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워낙 좋습니다. 예, 인품 좋고 정말 없는 듯 있는 듯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켜나간 그 훌륭한 분을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불러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괜찮은 훌륭한 판사들을 갖다가 명예도 죽여놓고 그래 그분들 나중에 보니까 다 무혐의 나오대요. 이 김명수 대법원에서들 거의 다 무혐의 나오대요. 무죄 나오대요. 죄가 없으니까 무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지금 지난 5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원한 겁니다. 국민들은 말이 없어도요. 그 분노는 활활 가슴에 타고 올라서 머리와 행동으로 언젠가 내 약한 미랄이 필요할 때 되면 내 미랄을 태워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네. 저는 바라건대 이번에 이 점심 이 부분 문제 문재인과 윤석열의 첫 회동이 무산된 거 이거는 스스로 자제 또 배려 이런 부분이 핵심 이데아가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적 자제와 어떤 상호간의 관대한 그 관용 이런 것이 투영이 돼서 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목 아닙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정치가 요즘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저께 윤석열 후보와 인수위원들이 이 김치찌개 먹는 것을 보고 이 청와대에서 소위 점심 안 먹겠다 이렇게 4시간 전에 통보하니까 결국 그들은 점심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들 이렇게 인수위원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원희룡 본부장 또 권영세 부위원장 또 안철수 부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쫙 그 김치찌개집 삼청동에 거기를 턱 들어가가지고 김치찌개를 이렇게 퍼주는 당선인 퍼가지고 안철수 씨에게 이렇게 주고 또 권영세 부위원장에도 한 그릇 따라 이렇게 퍼주고 그리고 먹는 그 모습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원희룡 본부장은 저쪽 구석에서 막 웃고 있고 장제원 실장도 막 웃고 있고 하는 그 밝은 모습들을 보니까요 국민들이 그때가 점심시간 바로 지났는데 저는 그때 밥을 어떤 이후로 하여튼 밥을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냥 김치찌개가 그렇게 웃음을 웃으면서 그렇게 김치찌개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민들 행보를 완전히 하고 있는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저러지? 자유롭고 좋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참 좋아했을 겁니다. 어제 그 장면. 근데 그 이면에는 밥 먹기로 회동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안 먹어 한
바로 그 사건이 내재돼 있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 뒷맛이 씁쓸했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꽃이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